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맹국을 향해 군함 파견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섣부르게 공격에 나선 미국이 정작 봉쇄를 풀 대응 능력 없이 동맹국의 부담만 나눠지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강현 특파원, 미국이 동맹국들을 콕 집어서 작전에 동참하라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이제는 장관들까지 총출동해 동맹국들의 파견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한국과 일본, 심지어 적성국인 중국까지 거론하며 해협 개방에 동참하는 게 상당히 논리적이라고 공개 압박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인데 이 항로를 안정적으로 열어주려면 상당한 해상 전력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이라도 미 해군이 단독으로 호위에 나설 수 있을 것처럼 말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When will the Navy start escorting tankers through the Straits of Hormuz? 하지만 이런 발언과 달리 현실적으로는 미군 단독 작전의 부담이 큰 만큼 결국 동맹국 자산으로 이 공백을 메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이 이란의 봉쇄 능력을 과소평가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맞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황 판단이 안이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CNN은 전쟁부와 국가안보회의 내부 평가를 인용해 미 행정부가 이란의 해협 봉쇄 의지와 그 파장을 과소평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당장 봉쇄를 해제할 뚜렷한 군사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미 의회 내부에서도 터져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And I am truly worried about mission creep. When there's no set plan, when you can't hear day after day, we're going to do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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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is, and these are the reasons why. You end up with an endless war.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동맹을 끌어들이는 건데 우리 정부를 포함해 요청받은 국가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대부분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상호 적대 행위부터 중단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고요. 일본 외무성도 일본은 자국의 대응을 스스로 결정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는데 우리 청와대 역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냈습니다. 각국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뚜렷한 출구 전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군사작전에 참여할 경우 경제적 군사적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초기 판단에 착오가 있었던 점이 동맹국들의 새로운 외교적 부담으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어느덧 중동전쟁이 시작된 지 2주를 넘기고 있습니다. 이란이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는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재미삼아 더 공격할 수 있다며 이란의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민간인 피해는 점점 더 늘고 있지만 양측은 장기전을 각오하는 분위기입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파상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평화로 가는 길은 닫혔습니다. 그간 핵 협상을 중재해온 오만이 백악관과 이란 사이의 대화 채널을 중재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에 관심이 없다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란 역시 벤스 부통령이 참여하는 휴전 협상을 시도했다가 무산되자 공습 중단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강경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이란 혁명 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잃는 것은 곧 패배라며 어떤 외교적 노력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로이터는 협상 실패는 양측 모두 장기전을 각오하고 입장을 굳히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항복만을 촉구하며 호전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는 모주타바가 살아있다면 이란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며 그 선택은 바로 항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하르그 섬 공격을 자랑하며 재미삼아 몇 번 더 공격할 수 있다는 발언까지 덧붙였습니다. 결국 조율되지 않은 돌발 발언이 중동의 화약고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미국과 이란의 거친 설전 속에 희생되는 건 무고한 사람들입니다. CNN은 전쟁 개시 이후 양국 군인과 민간인 사망자가 이미 3,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전쟁 상황에 앞서서 먼저 우리 국민 귀한 소식부터 저희가 먼저 한번 짚고 가볼까요? 자, 우리 국민이 지금 어제 무사히 또 대한민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아유. 우리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인 시그너스에 우리 국민 204분 그리고 외국 국적 가족 5분, 일본 국민 2분 해서 총 211명이
안전하게 네. 사우디 또 레바논, 바레인, 쿠웨이트 등 이쪽에 체류를 하시다가 이제 사우디에서 출발해서 어제 안전하게 도착을 하셨습니다. 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럴 때 이제 국가가 나를 지켜주는구나 맞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로 국무회의에서 안전하게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국민들 좀 대피할 수 있도록 군용기 활용 방안 검토하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지난 네. 10일에 그래서 국방부랑 외교부가 발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이런 또 다행히 안전한 결과까지 그렇습니다. 맞이했습니다. 네. 자, 이란 전쟁으로요.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사망자가 3,000명이 넘는다는 보도가 있던데요.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CNN에서 어제 마찬가지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보도를 했는데 중동 전역에서 사망자가 3,000명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를 했고 네. 이란에서 아무래도 지금 2,400여 명 정도로 인명피해가 집중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경제적 손실도 지금 어마어마한데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란 전쟁 6일간 전쟁 비용으로 거의 한 17조. 와. 6일간만 추산했을 때 네. 17조 원 정도 썼다고 하고요. 미국이 또 무기도 거의 다 소진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은데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급해진 트럼프는요. 이란의 최고 지도자 모즈타파 하메네이에게 항복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 소개를 한번 해주실까요? 자, 미국 MBC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모즈타바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나라를 위해 현명한 일을 해야 된다. 그 현명한 일은 항복이다. 이란이 협상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란 측 조건이 충분히 좋지 않다. 매우 확고한 조건이 필요하다. 네. 자, 그러나 이제 이란은 항전 의지를 계속 불태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란의 핵심 석유 기지이자 이란 혁명 수비대의 돈줄, 금고와도 같은 하르그 섬을 공격을 했거든요. 하르그 섬이 어딘지 잠깐 좀 지도 좀 띄워줄 수 있을까요? 하르그 섬. 네. 여기는 저기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저기가 이제 하르그 섬인데 여기가 이제 핵심 석유 기지. 여기가 이제 돈줄이라는 거야. 네. 근데 여기를 트럼프가 다급해서 그런지 엄청나게 또 공격을 가했어요. 네. 공격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와. 네, 이란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하르그 섬 공격 받았는데 네. 트럼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협박을 또 가하고 있는데요. 소개 좀 해주실까요? 마찬가지로 인터뷰를 통해서 미사일과 드론 제조 시설은 이틀 안에 초토화될 것이다. 그리고 하르그 섬은 완전히 파괴됐다. 재미삼아 몇 번 더 공격할 수 있다. 라는 말까지 붙였어요. 진짜. 야, 저희 대통령이 재미삼아 어떻게 이런 말을 저런 할 말을 할 수 네. 있냐. 이게 그 뭐 지상군이 이제 투입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요거 좀 더 좀 짚어주시죠. 지금 이제 트럼프는 대통령 딜레마에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쉽게 얘기해서 최초에 처음 전쟁을 시작할 때 일주일이면 다 끝낸다라고 네. 시작을 했는데 벌써 3주차가 됐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작년 12일 전쟁 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들어가고 나서 폭격하는 이후에 거의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하고 들어갔는데 네. 사실상 너무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란이. 이란이. 예, 거기에 심지어 지금 이란의 그 종전 조건이 배상금을 지급해라. 그 침략 재발 방지를 국제적으로 해달라. 그다음에 이란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건데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받으면 사실상 핵시설도 완전히 파괴를 못했지. 네. 하메네이 지도자를 없앴지만 그 아들인 더 센 모즈타파가 들어왔지.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걸 받고 빠지는 순간 전쟁에선 진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바라는 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라.
이걸 갖고 최대한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는 미사일로 때릴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하르그 섬도 사실상 미국이 최후로 이제 때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이란은 어떻게 반응하냐? 그래, 그럼 나 호르무즈 막아버릴게. 이렇게 되니까 이 전장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도 많은 것들이 이제 쓸 카드가 없어져 버렸고 네. 이란도 무기가 이제 탄도미사일도 거의 많이 소진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리면 이란은 식량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식량난에 붙여서 이미 경제난 때문에 방전부 시위가 굉장히 어려워졌던 나라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또 사실 이란을 괴롭힐 거다. 그래서 지금 사실 임계점에서 네. 누가 더 버틸 수 있느냐를 갖고 싸우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 호르무즈 해협에 그 이란으로 들어오는 배들만 선별적으로 통과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요번에 인도에서 인도 유조선이 지금 통과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하나를 쓰고 있는 배는 통과시킨다고 해서 중국 배들도 지금 나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프랑스하고 이탈리아가 자기네들 내보내주고 협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란은 영리하게 호르무즈 해협을 좀 쓰고 있는 활용을 거죠. 하고 있는 거군요. 네. 일단 그 하르그 섬 공격과 관련해 가지고 지상군이 그 투입이 되나요? 미국의 지상군이? 아직은 가 있진 않죠. 지금 30일 그 해병대 그 원정대대를 오키나와에서 빼서 가고는 있는데 아마 일주일 걸릴 겁니다.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거죠. 아까 잘 말씀해 주셨지만 하르그 섬이라고 하는 건 이란 입장에서는 핵심 영린이거든요. 이것을 뺏기게 되면 그냥 단순히 석유만 가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석유가 이제 700만 배럴을 수출할 수 있는 그 기착점이고 네. 그다음에 거기가 그 어떻게 보면 85%에서 90%. 그러니까 이란이 석유 수출하는 양의 85%에서 90%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핵심이죠. 그래서 그게 원래 거기서 정유를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그 본토에서 뭐랄까 밑에 지하 터널로 해서 지하 파이프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고 네. 거기 이제 다 시설들이 다 갇혀 있는 겁니다. 좀 아이러니한 거는 이게 미국이 만들어 준 거거든요. 과거 사이가 좋을 때. 그래서 이제 뭐 그런데 이제 다시 여기를 공격하는 게 좀 재밌는 하나의 그거고요. 그리고 여태껏 미국 대통령들이 하르그 섬의 중요성을 몰랐던 거는 아닙니다.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1979년에도 그 이란 테헤란 대사관이 이렇게 인질 잡혀 있을 때 카터 대통령도 여기를 하르그 섬을 옥죄어서 한번 협상 들어갈까 하다가 포기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영린이기 때문에 이 정부 이거 여기까지 건드리면 큰일 난다. 건들면 이제 상황이 더 심각해지니까 전쟁하거나 그럴 거 아니면 그 정도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안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을 했는데 근데 또 하나 여기가 보이냐면 아직까지는 저는 군사 시설을 때렸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아까 지도에서도 잘 보여주셨지만 쿠웨이트, 이라크 그리고 그 카타르의 그 석유전 유전에서 단일 유전으로 따지면 남부 파스 유전이라고 가장 큰 LNG 유전을 있는 곳에 가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뢰를 설치하기가 너무 좋은 데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기뢰를 신속하게 해서 뿌리고 가면 그러니까 통제된 어떻게 호르무즈 해협의 그 위협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가 왜 그러냐면 이란 섬들 중에 담수화, 그러니까 물이 나와서 계속 오래 주둔하면서 군사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섬이 별로 없는데 하르그 섬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그런 어떻게 보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 효과를 상당히 낮추기 위해서 군사시설만 기뢰 저장고라든지 이런 거를 때린 건데 지금 걱정되는 건 이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나 재미삼아 더 때릴 수 있다 네네. 이러면서 유류시설까지 공격하게 된다면 이게 네. 문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상군 파견 얘기가 나오는데 군사 전문가시니까 훨씬 잘 말씀을 주시겠지만 지금 오키나와에 있는 지능 전력인 그 30일 해병 원정대대가 가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규모긴 하지만 종합작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지상군 작전도 할 수 있는 군입니다. 그래서 F-35B 전투기도 있고 2,300명 상륙과 부대도 같이 따라가는 거고 그래서 보급, 항공, 상륙부대, 지휘통제부가 같이 가는 거라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베네수엘라 모델처럼 우리가 여기를 수복한 다음에 우리가 석유를 통제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팔고 너한테 그거 줄게. 이란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만약에 폭격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되면 이것도 또 영린이거든요. 물론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카드를 쓰려고 그러니까 그 협상력을 최대한 높이려고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데 제 걱정은 이겁니다. 지금
협상력을 최고로 높인 상태에서 협상이 들어가서 끝내면 너무 좋은데 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성정상 또 괜히 이렇게 건드린다고 이렇게 뭔가 도발을 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실제 상륙작전을 해서 이렇게 탈환하려고 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영린이거든요. 가만 안 있겠죠. 그래서 그냥 이게 그냥 지금 상대방 이렇게 서로 협상을 위해서 최고조로 끌어가는 과정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전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으로 네. 좀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게 하나가 지금 가는 데만 2주 걸립니다. 일주, 2주. 예. 그리고 네. 더 중요한 게 지금 이란 혁명 수비대가 19만에서 20만입니다. 그 다음에 이란의 정규군이 40만입니다. 그럼 총 60만입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해병 원전대라는 원정군은 네. 사실 한 2,500명의 해병들입니다. 아. 그래서 하르그 섬을 점령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해병대라는 것이 정규 지상군들이 막 싸우다 보면 뒤에가 비어버리거나 옆구리가 비면 글로 상륙해서 공격하는 부대입니다. 근데 지금 지상군의 지상전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데 하르그 섬이나 지금 가다 보면 캐슌 섬이라고 또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데를 요충지를 점령하겠다. 며칠은 점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물리력에서 60만의 대군인을 이란이 갖고 있는데 이걸 가만 놔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지금 거기 항공모함 전단도 하나 가고 있습니다. 지중해에서. 네. 그럼 3개 전단이 모이는데 거기에 이제 해병 지상군 이게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은 심리적 압박을 너 항복해라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압박의 도구 정도로 네. 지금 활용하지 않겠느냐. 지금 네. 그렇게는 보입니다. 보입니다. 지금 거기서 하나 교수님 때문에 괜히 걱정했잖아요. 또 아닙니다. 처음 왜냐하면- 오셔가지고 왜 이렇게 겁만 줘.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군이 다 절멸돼 있는 상태잖아요. 이란 해군이. 이란의 해군. 섬에서 말씀 이게 만약에 네. 섬이 만약에 그냥 걸어서 가거나 도로가 있거나 아니면 그 다리가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가시는데 지금 미국이 얘기한 거는 해군을 절멸을 한 상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부시함도 또 가고 있거든요. 항모가. 그러면 그 항모가 하면 요번에 잠수함이 다 뭐라 그럴까요? 미국 이란 해군을 다 참모시키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해군 작전이 쉽지 않거든요. 혁명 수비대를 태우고 가는데 어뢰를 맞아서 다 폭삭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지금 이게 그냥 단순히 이 해군 전력이 가서 작전을 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지금 빌드업이 되고 있어서 그게 제일 걱정인 거죠. 지금 장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란의 해군 전력이 온전히 살아 있었으면 이게 100% 맞는 말인데 지금 네. 해군 전력은 거의 60척이 다 지금 다 박살이 난 상태라서 그럼 과연 이란의 혁명 수비대 저도 압니다. 20만, 40만, 그다음에 바시지 다 있는데 지금 그 하르그 섬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걸 과연 어떻게 보게? 거기다가 항공 전력이라든지 그리고 함선이 다 지금 핵항모가 3개 호르무즈 해협에 이렇게 한 대가 자리를 잡게 되면 그 수송 작전도 쉽지는 않을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그런 문제점도 같이 보면 이게 이제 좋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지금 상황이 있군요. 벌어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엄청 중요한 일이 발생했네. 하르그 섬에서. 혹시 대표님도 좀 네. 아니 근데 문제는 하르그 섬에 대해서 미군이 일시적으로 상륙 작전을 해가지고 점령을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권력을 교체해서 친미 정권이 들어서지 않는 한 수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인 게릴라 공격을 할 수밖에 없고 드론 볼대 공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안정적으로 석유를 공급하는 것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완전히 지금 이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건데 아시다시피 제가 트럼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상당히 평가를 해왔던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2003년도 이라크전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도 카멜라 해리스가 되게 되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네. 나는 전쟁을 반대한다. 평화를 지키겠다. 노벨 평화상을 타겠다. 이런 분이 이란을 공격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을 한 겁니다. 네. 마가 내부에서도 스티브 배넌이나 이런 사람도 지금 반대가 들어오고 있고 미국 내부에도 강력한 트럼프 지지자 간의 분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유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네타냐후 때문이 아니냐, 앱스타인 파일 때문이 아니냐는 다른 이유. 트럼프의 논리상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일시적으로 폭격을 해가지고 하메네이를 제거했다고 되겠습니까? 이게 베네수엘라 아닙니다. 네. 이 이란은 2500년 페르시아 문명을 가진 민족인데 특히 시아파들은 순교를 최고의 영예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 반란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메네이가 사실상 벙커로 피하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를 자처함으로써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고 통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네. 중국과 러시아가 중재해서 타협해야 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중국, 러시아, 푸틴이나 시진핑이 중재 역할을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에 북경을 가서 시진핑과 만나잖아요. 그렇습니다. 뭔가 중재해서 타협을 하지 않고 아. 또 무주타파를 또 폭격해서 죽여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제3의 지도자가 친미적인 지도자가 나오겠습니까? 더 순교의 그렇죠. 그런 이제 서사가 만들어지면서 더 강력한 지도자가 그렇겠죠. 나올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결국은 이제 러시아, 중국 뭐 이쪽에서 뭔가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기 네, 네. 때문에 자연스럽게 호르무즈 해협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미국이 지금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손을 내밀고 있어요. 전쟁 일으킬 땐 지 멋대로 일으키고 이제 만만치가 않으니까 네. 다른 나라에 손을 좀 내미는 모양새인데 미국이요, 트럼프가요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또 심각한 글입니다.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미국과 함께 해협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이다. 바라건대 지도부가 완전히 제거된 국가에 의해 호르무즈 해협이 더는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영향을 받는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이곳으로 함정을 보낼 것이다. 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5개 국가가 이제 거론이 됐는데 이게 참 5개 국가가 이제 좀 아주 난감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입장들을 내놓고 있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 일단 다들 뭐 신중하긴 한데 네. 바로 또 응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일단 우리 입장이 좀 나온 게 있죠. 일단 청와대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 SNS 언급에 주목을 하고 있고 한미 간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해서 판단하겠다.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는 유조선 호위일 뿐 참전이나 파병으로 연결짓는 건 무리다. 라는 네. 입장들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일단 뭐 다른 나라 반응까지 다 한번 네. 좀 살펴보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영국의 에너지 안보 장관은 기뢰 탐지 드론 제공 등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뭔가 우회로를 찾겠다는 것 같고요. 예, 프랑스 외무부에서는 프랑스 함정들은 동부 지중해 일대에서 방어적 태세를 유지할 것이다. 우리가 뭐 거기 갈 일은 없다. 네. 일본 외무성은 일본은 자국의 대응을 스스로 결정하며 독자적인 판단이 기본 원칙이다. 시킨다고 다 하는 거 아니다. 자, 중국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중국은 즉각적인 적대 행위 중단을 촉구한다. 이거 하나만 한 얘기. 네. 각국의 입장이 좀 자, 신중하죠. 어떻게 보고 네. 계십니까? 좀 가장 신기했던 게 중국이 들어간 거예요. 네, 맞아요. 중국이 왜 갑자기 맞아. 동맹국단이 중국이 네. 들어갔지?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는 좀 갈라치기, 내 편, 네 편을 나누는 그런 전술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명분을 자기가 가져야 되니까 중국 너 글로 많이 다니잖아요, 유조선. 지금 위안화로 결제하는 건 통과시켜 주고 있다고 하니까 네. 이미 중국을 한번 압박하는 거죠. 너도 여기 참여해라. 당연히 중국 참여할 거 아닌지 알면서. 참여 안 할 거 알면서. 일단 압박을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을 미국도 이제 연합군대,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반대로 또 이란이 지금 하르크 섬이 미군이 폭격하고 다음 날 그 아랍에미리트의 푸자이라 항구를 공격했습니다. 네. 이란에서. 그러면서 이란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르크 섬 공격하면 이제 중동 내 석유 인프라 다 격파시키겠다고 이렇게 맞대응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편을 막 가르는데 네. 우리랑 친한 국가는 통과시켜 줄게 이런 개념인 거죠. 네. 거기에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다시 자기도 가까운 국가들을 묻고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3월 19일 날 이번 주에 미일 정상회담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일본의 다카이치 총재가 이제 가서 정상회담을 하고 나는데 그때 자위대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발. 예, 이게 자위대가 만약에 파병한다는 것이 거기서 결정이 되면 네.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미치겠네, 네. 일본.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일본. 그러니까 지금 저희 보셔도 영국은 들어갈 것 같고 프랑스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나 거기 지금 이란하고 협상하고 있고 일본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우리도 굉장히 압박을 받는데 문제는 여기서 출발해서 가는데도 4주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은
아직은 그 공식적으로 요청이 안 왔다는 것이 네. 아까 지금 그 해병대 움직이는 것까지 보면 아직까지는 압박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은 이런 예비 전력들이 좀 필요한 거죠. 장기화 갈 수 있을까 준비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신중하게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동맹, 미국은 동맹이니까 그런 동맹국 또 이란과의 관계 그다음에 지금은 예전처럼 그렇게 유전선을 호위하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청해부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격력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드론이나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대공 능력도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그냥 보낸다고 해서 지금 전쟁 중인 곳에 그렇게 함부로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네.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청와대에서 낸 것처럼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단계로 보여집니다. 네.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요거까지만 좀 짚고 가겠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 조건을 또 새롭게 밝혔거든요. 네.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자, 이란에서 통과 관련해서 입장해낸 게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다.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과 그 동맹국들, 즉 우리의 적들에게 속한 유조선과 선박에 대해서만 폐쇄된 것이다. 다른 선박들은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다. 미국하고 손 안 잡는 나라는 자유롭게 통과. 오라이. 야. 자, 그리고 CNN 보도. 자, CNN 보도도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이란 측이 모든 거래를 중국 위완하로 진행하는 선박에 한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중국만 좋아 보면. 그러니까 저 말을 반대로 해석하면은 아직 기뢰부설은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선택적으로 통과를 하려면 기뢰부설을 안 했어야죠. 네. 그래서 기뢰 제거용을 일본 자위대에 요청했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일본 자위대는 약 1,000톤 정도의 해외 파병이 가능한. 근데 우리나라의 소위선 기뢰 제거를 부설은 연안에 불과하잖아요. 한 400톤? FRP 정도 수준이라 가지고 이 파견이 불가능합니다. 소위 말하는 소위 기뢰 제거용, 네. 기뢰 제거 단계도 아닌 거고, 이다음에 이제 호위함인데 호위함은 사실상 우리가 미국이 이란에 전쟁하는데 전쟁 당사자로 절대 참여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우리 배를 호위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 미국 관계없이 일본 자위대가 말한 대로 우리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될 문제이고 이것조차도 전 이란과의 협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란 대사하고 한 30분 통화를 했어요. 이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로 통화를 해봤는데 아무튼 제가 이라크 파병 때도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가 이라크 파병을 반대를 강력히 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어쩔 수 없이 파병하지만 이 교섭력을 이용해서 서해 제마부대, 자이툰 부대가 전부 다 의료 공병부대 중심으로 파병해서 단 한 명의 우리 장병의 희생자가 없이 성공적으로 돌아왔거든요. 네네네. 그런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 근데 걱정되는 게 트럼프 어제 메시지는 또 5개 우리나라 포함해서 그 5개 나라도 언급을 했고 또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 보호하기 위한 다국적 해상 연합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누가 우리를 도와줬는지 기억을 할 거다. 요 메시지를 내서 그 기억도요 하루를 못 가요. 트럼프는 바로 꺾어버립니다. 네. 이게 지금 정확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그 전쟁의 성향을 바꾸는 겁니다. 처음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갔을 때 핵폭탄을 만들기 2주 전이라서 이렇게 핵위협 때문에 전쟁에 들어갔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책임을 완전히 다른 얘기로 하는 겁니다. 지금 석유 공급망이 위험하니 니네들 다 같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해서 처음에 그럼 전쟁이 이란의 핵 때문에 시작된 건데 지금 이게 야 이거 공급망이 위험하니까 너네들 다 같이 들어와서 같이 함께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라크 전쟁에도 똑같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라고 해놓고선 나중에는 민주주의 확산을 이게 돼야지 이게 이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다 들어가면서 전형적인 그 어젠다 체인징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이 전쟁이 핵 무기가 있어서 우리가 들어간 거야. 그래서 너네들을 지켜줄게 하고 갔는데 지금 그 얘기는 전혀 없이 그냥 책임 전가가 되면서 야 다 들어와. 너네들도 여기 문제가 있는 거잖아 하고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중국을 왜 갖고 왔는지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이란이 지금 작년에 그 석유 생산량을 보면 138만 배럴을 지금 생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90%가 중국만 사갑니다. 그거. 그러니까 이제 이란 석유는 중국이 거의 다 왜냐하면 경제 제재 때문에. 그래서 다 사가니까
그거를 건드리는 거죠. 어차피 그러니까 두 세력을 좀 끊어내려고 야 너네들 참에 니네들이 제일 석유 수입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란 석유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거기가 한 2천만 배럴이 나가는데 거기서 중국이 430만 배럴로 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의 양이 중국으로 가니 니네들이 제일 많이 하니까 책임져서 와라. 근데 참여를 하게 되면 중국과 이란이 균열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노리면서 던지고 안 할 경우에는 미국은 중국한테 이러겠죠. 세계 공공재를 보호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중국 니네들은 아무것도 안 하네. 막 이렇게 딱 하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머리를 쓴 어떤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나름 그 이란과 중국을 떼어내려고 그리고 중국을 그 국제사회에서 좀 욕먹게 하려고. 아니, 너는 근데 그게 먹혀요? 아니, 안 먹히더라도 전쟁을 트럼프가 일으켰고 그러니까요. 중국 배는 그냥 자유롭게 가고 있는데 그게 먹히냐고. 나름대로 이렇게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는 이 국제사회가 유엔 헌장 51조가 사실 이 자위권 행사로 자기들이 했다는 건데 자위권 행사의 근거가 소위 말하는 선제 공격 전략 조지 부시 때는 프리엠프티브 스트라이크 팔러스인데 지금 이미넌트 스레트 그러니까 임박한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미국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격을 했다는 건데 그것도 다 없는 게 드러난 거고 없어요. 이게 정말 유엔 때는 코피 아난이 유엔 사무총장이 이거는 불법이라고 규정까지 했지만 지금 유엔은 그 규정조차도 못하고 있고 네. 오히려 이란이 UAE 공격한 것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하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아이고. 또 국제사회의 모랄이 완전히 무너진 그렇습니다.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면 이제 전쟁 명분 뭐 없는 게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스라엘 얘네 악마의 속삭임이었다는 게 점점 분명해지고 있는데 네. 이스라엘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미국에게 무기 제공을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도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미국 매체 세마포르 보도 내용 중에 일부분인데 이스라엘이 탄도탄 요격 미사일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라고 미국에 알렸다. 이스라엘은 이미 작년 6월 이란과의 12일 전쟁 당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며 재고가 줄어든 상태에서 이번 전쟁에 들어간 걸로 알려졌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제는 이스라엘하고 뭔가 좀 거리를 두는 듯한 발언을 또 했거든요. 이스라엘이랑? 예, 그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좀 보겠습니다. How regularly are you speaking with Prime Minister Netanyahu, and are your objectives the same in terms of ending the war? They might be a little different, I guess. You know, they're a different country than we are. 다른 나라니까. 완전히 또 거리를 두는 듯한 그런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미국 역사상 이스라엘과 공동으로 이 작전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트럼프. 왜냐하면 이전에도 이라크 전 때도 이스라엘이 참전하고 싶어 했지만 다 배제시켰어요. 왜냐하면 아랍 국가 전체 간의 반 이스라엘 감정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미국 대통령들이 이 아랍과 전쟁할 때 이스라엘의 참여를 배제시키고 간접적으로는 연결하더라도 했는데 이번에 아예 노골적으로 연합작전으로 이게 폭격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야 뒤로 뺄라 그러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네타냐후 목적이 다르죠. 네타냐후는 이 전쟁을 지속하고 내전화 시키려고 그럴 텐데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빨리 끝내고 돌아가서 네. 국가 안정시키고 11월 중간선거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이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 관련돼서 아까 얘기했던 그 호르무즈 해협이 어쩌면 출구 전략으로 쓸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거꾸로. 누가 미국이? 미국이건 이란이건. 네네. 예, 왜냐하면 처음에 들어갈 때는 레짐 체인지다. 네. 근데 레짐 체인지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핵시설 다 파괴하겠다 그랬는데도 이것도 넘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얘기는 오로지 호르무즈 해협만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란 입장에서는 그러면 봉쇄하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네. 이란은 봉쇄하지 않았어. 다 뚫려 있어. 너희만 못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이제 슬슬 나오는 게 이스라엘 탄약 부족해. 미국도 탄약 부족하니까 연합국 들어와. 그러면 지금 협상 카드가 뭘까라고 보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란이 죽도록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처럼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시킬 것이고 이 봉쇄로 인해서 미국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상 열어줄 거야. 지금 너희가 중동의 인프라를 나는 공격할 수 있어. 왜? 지금 미국이 공격하고 있잖아. 뭐 이런 식의 대화법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트럼프 대통령도 야 이거 나는 종전하고 싶어. 곧 끝날 거야.
그러면서 내 뼛속이 느낄 때 끝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전 얘기들이 뭐 스물스물 올라오고 그다음에 얘기의 포커스가 호르무즈로 가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좀 병력을 집결시키고 이러는 걸 보면 사실상 미국이나 이란이나 지금 카드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네. 나름대로 이렇게 압박을 압박대로 끌어올리지만 네. 출구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이란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호르무즈 그래 풀어줄게 대신에 이걸 줘. 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권의 생존인 거죠. 그럼 그냥 그대로인데. 그렇게 그걸 지금 가장 원하는 건 그래서 아까 배상금 지급, 침략 재발 방지, 그다음에 이란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이미 대통령이 밝힌 겁니다. 네. 예, 근데 그걸 못 받아주니까 나는 승리했어라고 얘기하려면 호르무즈 완전히 개방시켰어. 이제는 기름값이 올라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본말이 전도되는 거죠. 본말이 전도되는 왜 전쟁을 거죠.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스라엘 상황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이란은 또 이때다 싶은지 또 이란이 이스라엘에 맹 공격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것도 잠깐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끔찍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 아 끔찍해. 어휴. 저 화면은 AI 화면 아닌가? 예, 아닌. 진짜 화면. 네네. 아유, 끔찍해. 그러니까 아이언돔도 지금 작동이 안 되는 작동이 안 되나 봐요. 네, 이제 초음속 미사일이 있으니까. 그리고 요격 미사일은 한 3배 정도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사일 한 발 공격 당일. 미사일이 3배가 필요한데 아마 다 재고가 이제 바닥 나기 시작할 텐데. 지금 저게 자탄 아까 말씀드린 그 1톤 탄두 이상의 미사일은 자탄이 80개가 들어옵니다. 자탄? 그러니까 올라가서 네. 한 발인데 터지면 80개의 탄들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량 드론을 써서 대공망을 엄청 약화시키고 네. 이제부터는 9일에 그 이란의 그 항공우주사령관이 이제부터는 1톤 이상의 탄도미사일만 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어느 정도 무력화됐다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여러 미사일들을 쏘기 시작하는 건데 네. 결론적으로 보면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이미 많이 썼다는 겁니다. 이란도. 이란도. 예. 그러니까 이제 정말 감추고 싶었고 셌던 무기를 이제 꺼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있습니다. 지금 사드 미사일이 1년에 60개밖에 생산을 못해요. 그리고 페이트리어트 미사일도 500개 정도밖에 생산을 못하거든요. 비축량은 할 수 있지만 1년에 그 정도 생산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96% 요격하는 게 한 발을 96%그러니까 4개가 세트로 들어가서 한 발 60% 곱하기 이렇게 해서 4개가 맞춰서 96%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한 발에 4개가 들어가고 1년에 사드 미사일은 60개,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600개밖에 생산이 안 되는데 맥스로 했을 때 네네네. 당연히 소진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쟁이 시작됐을 때 미국 국방부에서도 그 장군이 이거 4, 5일밖에 못 갑니다. 왜냐하면 이 요격 미사일을 이 전쟁에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써야 되고 관보도 해야 되고 이게 소진이 되면 대만도 중국이 쟤네들 소진됐구나 하고 중국이 와서 건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일을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죠. 시끄러. 결정은 내가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미군은 원래 상명하복이니까 더 얘기를 안 하고 딱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 속속히 드러나는 거죠. 요격 미사일이 부족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빼서 갖다 써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도 전쟁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를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디도 지금 좋은 쪽이 없어. 네. 네네. 이제 결국은 협상만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외교 관련해서는 우리 또 송영길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중국 정상회담 앞두고 있는데 정상회담이 안 될 가능성은 없겠죠. 미국이랑 중국이랑. 네, 그거 안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뭐 보도가 나와가지고 걱정되는데 그 부분 그리고 러시아가 중재할 가능성 요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원문을 가져왔는데 이게 오피스 오브 포린 아셋 컨트롤이라고 오팍이라고 합니다. 오팍. 이게 소위 그 미국 재무부 산하에 있는 그 이코노믹 생션 경제 제재 품목을 통제하는 최고의 행정 실무국입니다. 오팍이라는 데가. 네네. 여기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스를
풀어줬잖아요. 풀어주는 것을 결정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러시아만 떼돈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 지금 떼돈 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 혼동에 빠져 있습니다. 유럽은 열받죠. 지금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는데 이전적으로 러시아를 돕고 있으니까. 그렇죠. 오도가도 보던 지금 EU의 지금 이 정치적 무능력이 완전히 지금 이 오도가도 보던 상황을 만들고 있는데. 네. 저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러시아와 중국이 이번에 공격이 페트로달러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네. 원유를 이제 위안화를 할 거냐. 달러 기축 통화에 무너진 것을 가장 예민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타협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미중 간의 회담이 불가피할 거고 러시아의 관계도 풀어서 전국적으로는 이거를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중러가 개입을 해서 같이 중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크라이나도 중국이 중재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 건데 네. 미국이 혼자 힘으로는 중재가 어렵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중국이 그 자기들의 역할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국한테 예를 들면 뭘 줘야 돼요? 뭘요? 미국이? 노력해준 대가로. 아니 생션고 이란과 이걸 이제 풀겠죠. 이제 지금 가장 중국으로서 중요한 것은 이란의 석유 수입이 지금 차단되는 거니까. 근데 그거는 지금은 그래도 큰 타격을 입고 있지 않잖아요. 이번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막게 되면 차단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듣기로는 중국에서 약 보잉사 비행기를 한 500대 구입을 해주고 대도 구입을 늘려서 지금 트럼프의 지지 기반인 그 농민들 네. 지역구의 그런 민원을 풀어주는 것을 아마 주면서 관세 문제를 타협해 갈 텐데 네. 이 문제에 대한 조정도 같이 논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발 좀 이제는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 더 잠깐 얘기드리면 베네수엘라 석유하고 그 이란 석유가 중국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통제를 미국이 지금 갖고 있으니까 그 협상하는 데 있어서 그 미국도 그걸 쓸 수가 있는 그런 면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전쟁 상황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덕분에 이 상황을 조금 더 저희가 자세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